여러분은 지금 아마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방 한편에 두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식재료, 바로 생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강이 여러분의 두피를 건강하게 돕고 거뭇거뭇한 새치 고민을 덜어주며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뷰티 업계는 여러분이 이 진실을 아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뷰티 업계는 언제나 소비자들이 반복해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우선시하니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일상에 적용한다면 누가 값비싼 염색약이나 발모 세럼, 탈모 방지 샴푸에 돈을 쓰겠어요? 그들의 엄청난 연간 수익은 분명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어떤 브랜드도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업계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수많은 중장년층이 우연히 발견하고 꾸준히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모발 상태를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재료, 바로 생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작은 생강 한 조각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왜 생강이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새치, 탈모, 그리고 예민해진 두피에 이토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제서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저는 한국의 50대 이상이신 대부분의 분들이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어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니 흰머리 한 뭉치가 또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어떤 달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어느 순간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고 두피가 얇고 약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느낌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글픔이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불쾌한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두피 클리닉에 아무리 다녀도 비싼 샴푸나 세럼, 영양제를 써봐도 그 효과가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어김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머리는 여전히 희고 빠지고 약하죠. 결국 많은 분이 포기하며 흰머리는 나이 탓이고 탈모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흰머리나 탈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더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이죠. 두피가 다시 따뜻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모발을 기르는 혈류가 더 원활하게 순환되기만 하면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모발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들을 다시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발은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생강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은 제가 왜 생강을 모발의 생명력을 깨우는 열쇠라고 부르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었고 많은 중장년층이 직접 적용하여 예상치 못한 그러나 뚜렷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4가지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건강한 모발과 매일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는 강력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흰머리 때문에 혹은 너무 많이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절망한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집중해야 할 영상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모든 내용은 과학적 근거와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의 실제 경험,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값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관리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보였다면 그 희망을 꽉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구되었고 수많은 중장년층이 적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흰머리가 줄고 탈모가 덜하며 모발이 더욱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4가지 조합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만들기 쉽지만 몸이 피곤하고 손발이 차며 두피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조합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별표 생강과 꿀 별표입니다. 염증 제거와 순환, 그리고 에너지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전라도에 사시는 70세의 김소현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지루성 두피염을 앓으셨고 머리를 감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생강과 꿀의 항균성에 대한 연구를 읽고 나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비듬이 눈에 띄게 줄고 두피 가려움증이 덜해졌으며 탈모도 감소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건강 좋으라고 마셨는데 머리카락까지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 생강과 꿀의 힘은 이들이 천연 항염증 콤비를 이룬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생강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두피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꿀은 천연 항생제로 불리며 유해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모발이 자라기에 깨끗하고 따뜻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 3-4쪽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낸 뒤 김이 한 김 식으면 꿀 한 스푼을 넣으세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이 레시피가 가장 잘 맞는 분들은 손발이 차거나 두피가 자주 가렵거나 계절에 따라 탈모가 심하거나 날씨가 변할 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불면증에 시달리고 쉽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야외에 나갔을 때 두피가 시릴 정도로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 2번째 조합은 여러분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별표 생강과 대추 별표입니다. 혈액 영양 공급과 숙면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로부터 대추는 한국 한의학에서 피를 보충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몸을 편안하게 하는 식재료로 쓰였습니다. 따뜻한 성질이 강한 생강과 결합하면 이 2가지는 순환을 돕고 혈액의 질을 개선하며 내부에서부터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저는 박은정이라는 55세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폐경이 지난 지 3년 된 분이었죠.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빗질만 해도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질 정도로 탈모가 심했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새벽에 자주 깨셨죠. 친구의 소개로 매일 저녁 생강대추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약 3주 후 잠을 더 깊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새 머리카락이 비온 뒤 돋아나는 새싹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레시피의 원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심장에서 먼 두피 같은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 모발이 약해지는 거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대추는 혈과 기를 보충하여 더 좋은 질의 혈액이 모근까지 도달하게 돕습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모발에 다시 식량이 공급되고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정석 레시피는 아주 쉽습니다. 얇게 썬 생강 약간과 씨를 뺀 대추 너댓 개를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세요. 잠들기 전 저녁에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모발 영양 공급에도 좋습니다. 3번째 조합은 모든 중장년층이 꼭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해독 주스입니다. 바로 별표 생강, 레몬, 꿀 별표입니다. 독소 제거, 혈액 정화, 그리고 흰머리 지연에 효과적입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먹어도 수십 가지 이점이 있지만 올바르게 결합하면 혈액을 정화하고 축적된 독소를 줄이며 혈관의 질을 개선하는 혼합물이 되는데 이는 흰머리 및 탈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혈액의 질이 떨어지고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주 큰 원인입니다. 한국영양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이 노폐물로 오염되고 산화 과정이 증가하면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가 더 빨리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은 40대에 백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흰머리가 몇 가닥뿐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혼합물에서 레몬은 정화 역할을 하여 몸에서 오래된 산화 물질을 제거합니다. 생강은 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입니다. 꿀은 부드럽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이 파괴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생강을 먼저 끓이고 물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꿀과 레몬을 넣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레몬 양을 줄이거나 식사 1시간 후에 드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레몬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가장 놀라워하는 조합일 겁니다. 바로 별표 생강과 등 푸른 생선 별표입니다. 오메가-3와 강력한 순환 콤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오메가-3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중장년층이 그렇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모발이 쉽게 끊어지며 피부염증이 생기기 쉽고 순환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여전히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이 생선의 단백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몸이 오메가-3를 더 잘 흡수하게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여 훨씬 먹기 좋게 만듭니다.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 참치를 굽기 전 10분간 생강에 재워두면 비린내가 현저히 줄어들고 동시에 생선의 지방이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메가-3가 더 높은 효율로 체내에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발에 있어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며 모낭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순환 증진 효과가 더해지면 맛도 좋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면서 뿌리부터 모발을 기르는 식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결 하나를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올바른 순환 섭취에 있습니다. 일주일 7일 동안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생강꿀차로 몸을 깨웁니다. 그 다음 날은 생강대추차로 혈액의 질을 높입니다. 3에서 4일째에는 생강레몬차로 가볍게 해독합니다. 그 후 이틀은 고등어나 참치에 생강을 곁들여 오메가-3를 보충합니다. 주말에는 몸이 섭취한 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흡수하도록 하루 정도 쉬어주세요. 많은 분이 한 가지만 몇 달 내내 마시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적응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듬감 있게 변화를 주면 몸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자연의 리듬을 따르며 큰 충격보다는 안정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황금 조합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발을 개선할 기회를 여는 4개의 문과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하고 중장년 및 노년의 생활 리듬에 맞는 간단하고 꾸준한 단계들을 통해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조용히 돋아나고 있는 검은 머리 새싹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이씨 아저씨처럼, 김소현 할머니처럼, 그리고 여러분보다 앞서 경험한 수많은 분들처럼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황금 레시피는 실제 경험, 즉 진짜 사람들이 적용해서 결과를 본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맴돌고 있을 줄 압니다. 도대체 왜 생강이 그렇게 강력한 거지? 부엌에 흔히 있는 저렴한 식재료가 어떻게 모발과 두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제 제가 진실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차례입니다.
그 이면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을 넘어 믿게 될 것입니다. 뿌리부터 믿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흙과 햇살을 믿듯이 말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연구소 지식이나 머리 아픈 용어는 없습니다. 과학이 명확하게 증명한 단순한 사실들 뿐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얇게 썰어 마시는 생강 조각 안에는 3가지 아주 강력한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진저롤, 슈가올, 진저론입니다. 낯선 이름 같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진저롤은 초기 연료이고 슈가올은 그것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변하는 더 강력한 버전입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오래 끓이면 진저롤이 슈가올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슈가올은 항산화 및 항염증 능력에서 진저롤보다 4배에서 6배 더 강력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의 여러 학술지에도 실린 바 있습니다. 즉 생강을 생으로 써도 좋지만 말린 생강, 건조하거나 열로 적절히 조리한 생강을 쓰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저롤은 생강을 익혔을 때 은은한 매운맛과 단맛을 내게 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혈액순환을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종합하자면 이 3가지 성분이 생강을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모발과 신체 모두를 위한 천연 약초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실제 이야기를 통해 생강의 효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왜 생강이 머리카락을 더 빨리 자라게 하고 덜 빠지게 하며 흰머리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생강이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며 검게 만드는 5가지 황금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혈관을 확장하고 두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두피에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면 모낭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두피를 받치라고 상상해 보세요.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마릅니다. 물이 힘차게 흐르면 식물은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둘째, 생강은 모발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을 가동합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생강이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곳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활발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포에 에너지가 있으면 머리카락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모발주기가 제때에 맞춰 활성화됩니다. 셋째, 생강은 모낭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은 조기 탈모의 큰 원인입니다. 두피가 붉거나 가렵고 비듬이 많은 분들은 생강을 사용했을 때 분명한 개선을 느낄 것입니다. 넷째, 생강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는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탈모를 유발하는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억제합니다. 다섯째, 생강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머리의 열쇠입니다. 멜라닌이 더 활발하게 생성되면 새로 자라는 흰머리는 색이 더 짙어지고 백발화 과정은 느려집니다. 이 5가지 메커니즘이 결합하면 모발이 내부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튼튼한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염색약 같은 가짜 검은색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재생하는 진짜 검은색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생강은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혹은 모발 이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분명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녹시딜은 두피 혈류를 증가시키는 제품입니다. 피나스테리드는 탈모 유발 호르몬의 작용을 줄여줍니다. 모발 이식은 머리카락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옮기는 물리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도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단하면 효과도 멈춥니다. 어떤 분들은 두피 자극, 발진 혹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생강은 다릅니다. 생강은 천연식품이며 몸에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의존성이 없고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효과는 혈액, 세포 에너지, 염증, 영양, 색소 등 모발을 뿌리부터 다시 기르는 데서 옵니다. 저는 생강이 약보다 강력하다거나
약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강은 평생 화학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모발 관리를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적합한 방법입니다. 생강이 혈액과 세포, 모발 색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흰머리는 왜 생길까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내용은 흰머리가 생기는 과정과 왜 한국인이 그렇게 빨리 머리가 휘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흰머리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는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혈액, 스트레스, 식습관, 생활 방식 등 우리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머리카락에 색이 있는 이유는 모낭 뿌리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만드는 천연 색소인 멜라닌 때문입니다. 이 세포들이 잘 작동하면 머리카락은 검거나 갈색이 됩니다. 지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산화되면 멜라닌 생성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 혈관이 좁아집니다. 멜라닌 세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기름 램프의 심지를 줄이면 불빛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흰머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잃고 혈관이 약해질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은 흰머리가 빨리 생길까요? 눈치채셨나요? 한국에서는 40대에도 이미 머리의 절반 가까이 휘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일부 시골이나 일본에서는 60대에도 꽤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장기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압박감 심한 직장 문화부터 입시 경쟁, 재정적 압박까지 말이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높여 멜라닌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인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은 혈액에 독소가 쌓이기 쉽게 만들고 두피를 포함한 전신의 미세 염증을 유발합니다. 튀긴 음식, 너무 많은 탄수화물, 오메가-3 부족 또한 신체를 일찍 노화시킵니다. 게다가 고농도 암모니아가 든 염색약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도 모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합치면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생강은 어떻게 흰머리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까요? 많은 분이 기다리시는 부분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생강이 혈관을 확장하면 멜라닌 세포로 혈액이 더 힘차게 흐릅니다. 이때 멜라닌이 영양을 공급받아 더 고르게 생산됩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이전보다 더 검게 됩니다. 생강은 또한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체내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입니다. 티로시나아제가 더 활발히 움직이면 멜라닌이 더 잘 재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머리카락의 염색 기술자인 멜라닌 세포를 깨웁니다. 노년층에서는 이 세포들이 에너지 부족으로 동면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은 강한 온열 성질과 혈액순환 증진 능력으로 이들의 활동을 다시 깨워줍니다. 일본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 진저롤과 쇼가오리 모발 색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흰머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올바른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그것을 수행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우며 안전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제 멜라닌이 무엇인지, 색소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머리가 점점 휘어지는지 이해하셨으니 탈모보다 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흰머리가 슬픔을 준다면 탈모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니까요. 탈모가 진짜 어디서 시작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탈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인부터 회복 방법까지 이해하게 되면 이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30년 넘게 한국의 중장년층을 도우면서 저는 그들이 보통 4가지 유형의 탈모를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형마다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탈모 유형은 호르몬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체내 호르몬 농도, 특히 남성 및 여성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이 변하면 모낭이 민감해지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많은 한국 남성이 40대를 넘기며 이마 앞쪽부터 대머리가 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폐경기에서 옵니다. 많은 여성분이 생리가 끝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내분비의 변화로 인해 모발이 정상적인 성장 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인은 선진국 중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보다 머리카락을 몇 배 더 빨리 빠지게 합니다. 네 번째는 두피 염증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급성 염증이 아니라 반복되는 가벼운 염증들입니다. 두피가 붉고 기름기가 많으며 비듬 덩어리가 크거나 계속 가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낭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 특히 50세 이후의 분들이 통제하기 힘든 탈모 단계로 접어들게 만드는 가장 큰 4가지 범인입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건 정상 아닌가요? 왜 저는 빠지고 나서 예전처럼 다시 안 나죠? 정말 중요한 답변을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모낭이 잠겨서 새로운 성장 단계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성장, 휴지, 탈락, 재생 주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두피 혈관이 좁아지고 산소량과 영양분이 줄어들어 모낭이 휴지기에 접어든 채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휴게실에 들어갔지만 다시 일하러 나올 기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쳐서 누워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모낭염은 모낭 주변 환경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혈류량 감소는 모낭의 연료를 부족하게 합니다. 성장 주기가 배터리 다 된 시계처럼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두피 혈관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로 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낭을 깨울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탈모 방지 샴푸 같은 외부적인 것들로는 안 됩니다. 혈액, 세포, 에너지, 두피 환경이 개선되는 깊은 내부에서부터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생강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생강은 마법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머리카락을 길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강에는 다른 많은 식품에는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잠자던 모낭을 다시 활성화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생강이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모낭은 오랫동안 부족했던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전등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생강이 자연적으로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모낭이 약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목은 주변 환경이 통풍이 잘 되고 깨끗해져 새 머리카락이 자랄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생강이 모낭을 정상적인 성장 주기로 되돌리는 기초를 다져준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이 모낭에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기만 하면 모낭은 자동으로 수면에서 활동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이 순환과 해독에 관련된 많은 한국 전통 처방에서 주재료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면의 과학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매일 머리 손질 방식에서 매우 흔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80%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모발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5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실수는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모공을 확장시키고 두피를 보호하는 천연 유분막을 앗아갑니다. 두피는 건조해지고 자극받기 쉬우며 염증이 생기고 탈모가 심해집니다. 노년층의 몸은 원래 수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강력한 비듬 샴푸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샴푸들은 보통 두피 각질을 매우 빠르게 벗겨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두피가 얇아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모낭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한 세정을 하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강한 마사지입니다. 세게 문지를수록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낭은 극도로 예민합니다. 잡아당기고 비틀고 세게 문지르면 손상됩니다. 부드러운 마사지만으로도 혈액을 이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염색약 남용입니다. 50세 이후에 많은 한국인이 2~3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합니다. 저자극 제품이라 해도 염색약 속의 화학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낭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맞지 않는 건강 보조식품을 자가 처방하는 것입니다. 지인이 이거 먹으면 머리 난대라고 하면 덜컥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이 다릅니다. 잘못된 종류를 먹거나 흡수가 안 되거나 과잉 섭취하면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모발 관리는 끝부분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겉면을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발은 내부 건강의 거울입니다. 염증, 순환, 세포, 에너지. 이것들이 진짜 뿌리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비싼 제품이나 화려한 광고를 쫓지 않고도 내 머리카락을 기르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알았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모발에 영향을 주는 좋은 습관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몇 분의 마사지와 아침 습관의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황금 레시피가 영양이라면 마사지는 깨우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문이라도 두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모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혈류가 올라오고 세포가 활동 신호를 받으려면 부드럽고 올바르게 깨워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세 이상은 두피로 가는 자연적인 혈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매일 단 몇 분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3가지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 마사지입니다. 두피 전체를 깨우는 방법이죠. 손가락 끝으로 두피에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마 앞쪽부터 시작해서 양옆으로, 그리고 정수리로 이동합니다. 이 회전 동작은 두피를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부드럽고 꾸준하게 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 분은 매일 아침 3주 동안 이 마사지를 한 뒤 머리가 가벼워지고 예전 같은 꽉 막힌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액순환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백회혈 지압입니다. 정수리의 기운 교환 지점을 자극하는 거죠. 백회혈은 정수리 한가운데 흔히 기운의 중심점이라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과 검지로 이곳을 5에서 10초간 지그시 누르면 혈관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혈자리를 누르면 머리 부위의 순환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모발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 스트레칭입니다. 모근을 숨쉬게 하는 방법이죠. 양손을 머리 양옆에 대고 두피를 위아래, 좌우로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비비지 마세요. 세게 당기지도 마세요. 그저 두피를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피가 부드러우면 모낭이 더 잘 활동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두피가 딱딱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흐르기 어렵고 모발이 약해집니다. 매일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은 두피의 탄력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모발을 굵게 만드는 아침 습관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서도 옵니다. 더 깨끗해질 거라 생각해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천연 보호막을 앗아갑니다. 40도를 넘지 않는 적당히 따뜻한 물이 중장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샴푸 후에는 두피에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쏘이지 마세요. 멀리서 말리거나 시원한 바람 모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50세 이상의 두피는 매우 예민해서 자주 고열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나서기 전 심호흡 10번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심호흡 10번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가 흰머리와 탈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정신적 압박을 줄이면 머리카락도 득을 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황금 레시피와 결합하면 단 몇 주만 해도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정량과 올바른 사용법이 필요합니다. 모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누가 먹어야 하는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성인 기준 정량의 경우 생강은 일반인에게 가장 적당한 양은 하루 약 8g입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생강 한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축된 생강 가루를 드신다면 하루 2분의 1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빨리 효과 보려고 많이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체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게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열쇠입니다. 언제 마셔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배가 가볍고 소화기관이 식사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야 몸이 생강의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생강의 온열 및 순환 증진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강은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수면을 위해 몸이 이완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저녁에 생강을 드시면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은 시동, 저녁은 휴식. 누가 생강을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자주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장이 매우 예민한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너무 많이 먹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하루 1g 미만으로 적은 양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입덧 완화용 생강차로 오래전부터 쓰였지만 과량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양을 올바른 때에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건강한 모발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 부분은 하나의 퍼즐 조각이며 이것들이 온전히 맞춰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발 관리의 완성된 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레시피부터 습관, 용량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정말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얼마나 해야 머리가 바뀌나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몸에게 90일의 시간을 주세요. 첫 90일은 집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더 빠른 분도 있고 조금 더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은 여러분의 몸이 자연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사계절처럼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봄에서 시작해 생명력 넘치는 여름을 지나 가을에 무르익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그런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달은 청소와 조정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청소하는 시기죠.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개선하며 순환을 따뜻하게 합니다. 생강꿀차나 생강대추차가 이 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단 2주 만에 머리가 가벼워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아주 초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다른 혈류 증가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생강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혈관이 열리고 두피가 따뜻해지면 모낭은 오랫동안 부족했던 영양분을 충분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작은 머리카락들이 비 온 뒤 돋아나는 새싹처럼 헤어라인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다른 가장 중요한 단계인 멜라닌 활성화와 새 모발 성장 시기입니다. 이때 멜라닌 세포가 깨어납니다.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받으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보통 더 짙고 튼튼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 사이사이에 검은 머리가 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모발 강화를 위한 90일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수행하도록 설계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몸이 다시 그 리듬을 찾도록 돕는 것뿐이죠. 그리고 물론 내가 무엇을 얻게 될지 미리 안다면 90일 계획은 더 강력해집니다. 이어서 꾸준히 실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뚜렷한 징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두피가 더 따뜻하고 가벼우며 당기는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잔머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겨울을 지나 흙이 트는 것과 같은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잔머리만 보여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달 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경우 탈모가 평균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제가 지어낸 수치가 아니라 이 방법을 적용한 수많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면 거울 보는 일이 한결 즐거워집니다. 6달 후, 새 머리카락이 더 고르게 자라고 모발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새로 난 머리카락이 보통 예전보다 더 검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색감이 진하지 않아도 더 짙고 튼튼하며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멜라닌이 다시 영양을 공급받은 결과입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 올바른 리듬, 올바른 타이밍으로 지원해주면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끝내기 전에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분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혹시 걱정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마 이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유전성 흰머리도 되돌릴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으로 인한 흰머리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고 멜라닌 세포를 잘 관리하면 새로 나는 머리는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족 내 60대 어르신들도 머리가 거의 백발이었지만 이 방법을 6개월간 적용한 후 새로 난 머리 부분이 눈에 띄게 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단지 정복하기 위해 더 많은 끈기가 필요한 벽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생강을 오래 먹으면 몸에 열이 많아지나요? 정량을 지키면 답은 잔이오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하루 8g 정량을 마시면 과도한 열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층은 순환이 약하기 때문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권장량보다 많이 드시거나 저녁에 드시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탈모약이랑 같이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생강은 천연식품이라 충분히 같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강이 약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생강은 혈액, 염증, 세포 에너지 같은 기초를 지원합니다. 약은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지 않으며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장기적으로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주로 섭취 시간, 용량, 장기 복용 여부, 휴지기 등에 관한 것인데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몸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부터 소박하지만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흰머리나 탈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피 세포가 지쳐 있고 혈액순환이 느려졌으며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너무 오래 잠들어 있다는 몸의 신호일 뿐입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피 혈류가 증가하고 염증이 줄어들며 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면 모발은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넓히며 염증을 줄이는 특성으로 이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천연 재료 중 하나입니다. 둘째, 몸의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머리가 다시 나게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3개월을 꾸준히 하고 모낭이 건강해지도록 6개월을 기다리면 기적 같은 일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잔머리가 나고 탈모가 줄며 머리색이 짙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생명력을 몸이 다시 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를 분명히 느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정말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어쩌면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자매, 혹은 매일 아침 마주치는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도 빠르게 휘어지는 머리, 심한 탈모, 약한 두피로 씨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 자신감과 기쁨, 그리고 자신의 몸이 여전히 강하다는 느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지만 습관을 바꿀 힘이 있는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안에 다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할 것이다. 혹은 나는 매일 두피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한다. 제가 검사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모발 건강을 주도적으로 가꾸겠노라고 말이죠. 그리고 쉽고 친근하며 딱딱한 의학 서적 같지 않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하게 주체적으로 살 것이며 나이가 며칠이든 내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더 튼튼한 모발, 가벼운 몸,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서의 자신감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손에 가득 빠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짙은 염색약 아래로 흰머리를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 들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부터 건강해져서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만끽하는 삶이 되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분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그리고 튼튼한 모발을 가지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